3월 4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중동의 포화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인 민자 대해를 정밀 타격하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고, 미국 역시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52 전략 폭격지를 전격 투입하면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선 이란의 반격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국방부를 직접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쿠웨이트 슈아비바 항구의 임시 주의소가 피습을 당하면서 미군 6명이 전사하는 비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강경파인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하게 부상하면서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곧바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직격탄을 한국이 먼저 맞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 또한 9.11 테러 당시보다 더 큰 폭인 12% 이상 폭락하면서 코스피 5,100선이 붕괴되는 등 사상 초유의 검은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물가도 우려가 큽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 전역의 주유소에는 가스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가주 등 일부 지역의 가스값이 갤런당 이미 $5를 넘어서는 등 안 그래도 어려운 요즘 경제 상황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월드컵을 향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티켓 확보를 위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 경기 등을 포함해서 주요 경기의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일부 결승전 좌석은 재판매 시장에서 무려 $140,000라는 비현실적인 가격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기내 폭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를 출발해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패키지 여행 중 갈등을 빚던 승객들 사이에서 이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 승객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머리를 다치는 등 기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가 다시 부활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6년 만에 실시간 인기 검색어,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를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 리스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익한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통한 유익한 정보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 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중동 전쟁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까요? 닷새째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여러 중동 걸프 국가들이 뭐 함께 지금 실질적으로 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뭐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그 미군 희생자가 6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인데요. 쿠웨이트 남부 슈아이바 항구의 임시 작전 지휘소가 이란의 직접적인 미사일 및 드론 경고를 받았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이란의 발사체가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지휘소 중앙을 직격하면서 발생을 했는데 공격이 너무 신속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장병들이 벙커로 피신할 대피 경보를 울릴 시간조차 없이 그냥 폭격을 당했습니다. 피습을 당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건물 벽체가 뜯겨져 나가고 내부 시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6명이 전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신원이 4명의 신원이 전사자 신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이오와 데스모인의 본부를 둔 그 육군 예비군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5살 코디 코크 대위 그리고 42살 노아 티첸스 상사 39살 니콜 아모르 상사 그리고 20살의 아주 어린 데클란 코디 일병이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전사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좋지 않은 뭐 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정치적인 이제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습을 하면서 내부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이제 친미 온건파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물론 지금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에 대한 반감, 국민들의 반감이 뭐 상당하고 시위도 벌써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고 얼마 전에 일어난 대규모 시위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강경 진압을 해버렸잖아요. 억눌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미군의 공습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이루어졌을 때 이란 그 환영하는 이란 국민들 입장은 뭐가 되든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란 내에서 그러면은 스스로 뭔가 이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정권을 교체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퀘스천 마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기회다. 이란 국민들에게 지금 일어나라라고 하고 있지만 그 힘이 참 이제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구심점도 없고 야권도 분열되어 있고 팔라비 왕조의 복귀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예전에 왕조도 부패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내부의 힘이 약한 그런 가운데 지금 후계자가 선출이 되었는데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이 되면서 지금 후계자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꼬이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모즈타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제 56살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진짜 36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했던 최고 지도자의 차남입니다. 그동안 많이 드러났던 공개석상에 많이 드러났던 인물은 아닙니다만 잘 알려진 인물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 권력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이란의 모든 정보와 권력이 통과하는 관문 역할을 해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통치 대행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혁명수비대,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강력하잖아요. 네, 근데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사이에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아버지 하메네이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인물이고, 그리고 뭐 그 선거를 배후에서 조정했다라는 2005년 아마디네자드 당선 당시에 배후에서 선거를 조정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막강한,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이 있는 마쿠 실세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혁명수비대로 복무를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전우들이 현재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관 간부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우들이 함께 혁명수비대의 힘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든든한 권력 기반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수뇌부가 괴멸된 상황 속에서도 혁명수비대가 정권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하게 남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뭐 상당한 강경파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앞으로 더 강경한 결사항전 노선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뭐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논란도 내부적으로 있다고는 하더군요. 이게 이제 부패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이제 그 친미 세속화된 왕조가 타락했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로 혁명을 일으킨 건데, 이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승계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 네, 부자 승계는 세습 왕조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그런 뭐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제 시아파, 네, 고위 성직자 등급인 아야톨라여야만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모즈타바는 그 등급의 성직자가 아닌 낮은 등급의 뭐 호자트 올 이슬람이라고 하더군요. 급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자격이 있는가라는 뭐 그런 논란이 이란 내부에서 뭐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은 아직까지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주도해서 강경파인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선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네, 지금 4주 정도의 뭐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사실상의 뭐 이제 정권 교체 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친미 정권, 온건파 친미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꼬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은 우리는 아직
첨단 무기는 손도 안 댔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은 소모전, 뭐 저렴한 드론, 무인 드론기 같은 거 사용하면서 그리고 저렴한 미사일들 쏘면서 비교적 지금 소모전, 방공망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우리는 아직 제대로 반격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첨단 무기는 손도 안 댔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의 지금 정권이 이제 무너질 때까지 완벽하게 핵무기 보유 능력이 사라지고 지금의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영원히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이 뭐 미국의 부담이 점점 커지죠. 네, 지금 이미 벌써 미국 내에서는 의회에서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놓고 네, 의회에서 뭐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네, 뭐 어제 뭐 곳곳에서 자동차 기름 넣느라고 네, 주유소에 줄을 선다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은 아직까지 그 충격이 뭐 덜합니다만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 충격이 큰데 지금 특히 한국이 경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500원을 넘었었어요. 네. 코스피가 대폭락을 했고요. 지금 뭐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환율이 최고치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뭐 기술 주 등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호황이었는데 9.11 테러 당시보다 더 큰 하락폭으로 폭락을 했다. 증시 시총이 이틀간 뭐 1,000조 원 증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제 문제 뭐 길어지면은 미국 경제도 지금 안 그래도 경제 상황 불안정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참 걱정이 큽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이란 내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썩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전쟁 시나리오에서 조금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어제 텍사스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이제 어제 9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제 이제 텍사스 오픈 프라이머리죠. 텍사스는 미국의 선거 방식이 독특합니다. 네. 주마다 이제 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텍사스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제 후보를 뽑습니다. 그 정당하고 상관없이 네.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제 후보를 뽑는데 어제 선거를 통해서 뽑힌 후보들이 각 정당의 이제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 선출된 후보들이 각 정당의 후보들이 11월 중간 선거 때 이제 본 선거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 열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 이번에 텍사스 선거가 이게 사실은 본선거도 아니고 뭐 대통령 대선도 아니고 본선거도 아니고 각 정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인데 아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어제. 네. 최대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이제 상원 의원 후보인데 여기가 이제 그 공화당의 존 코닌 캠 팩슨에 맞설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가 어떻게 보면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승리를 했는데 누구를 꺾고 승리했느냐? 전국구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연방 하원 의원인 제스민 크로켓을 긋고 제임스 탈라리코가 당선이 됐습니다. 53%를 득표하면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그냥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제스민 크로켓은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전국구 인지도를 민주당 내에서 전국구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의 차세대 스타 의원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스민 크로켓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텍사스 주 하원 의원 비교적 더 잘 알려지지 않은 탈라리코 의원이 바로 그냥 본선 확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탈라리코 의원 후보는 좌우 대결이 아니라 중도층을 품을 수 있는 상하 대결을 캠페인 가치로 내세우면서 뭐 사랑의 정치 그리고 뭐 지금 요즘에 미국도 상당히 좌우로 분열돼 있잖아요. 근데 좌우가 아니라 이렇게 상하 대결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 포함해서 투표율이 엄청났는데 특히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중도층에게 공화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는 크로켓이 아니라 탈라리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의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상대로 흘러갔는데요.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지금 현역 5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존 코닌이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캠 팩스턴, 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죠. 상당히 강경 보수로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마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캠 팩스턴이 이제 법무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존 코닌 상원의원에게 도전장을 공화당 내에서 던졌는데 존 코닌은 지금 4선 5선에 도전하는 의원인데 팩슨에게 고전했어요. 43대 40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서 5월 26일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됩니다. 어제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존 코닌 입장에서는 이제 캠 팩스턴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의 지지를 입고 도전을 펼칠 때 존 코닌도 뭔가 이제 거기에 대응하려고 집토끼를 잡는 강경 보수를 잡으려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수층 이런 결선 투표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까 그 탈라리코 민주당의 후보 약간 중도층 확장에 나선 좌우 이념 싸움이 아니라 중도층을 포함한 확장에 나선 그런 탈라리코가 뭐 약간 그런 이념 싸움에 지친 온건 공화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아마 그런 생각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인기가 있는 크로켓이 아니라 잘 알려진 제임스 탈라리코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당히 좀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아요. 주지사 선거는 이번에 그렉 에봇이 또 8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나 히노호사가 나서게 되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예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주 전역에서 280만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그 역대 중간 선거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북텍사스, 달라스, 테런트, 콜린, 덴턴 카운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재밌는 거는 달라스 카운티는 이미 완전히 민주당 투표 열기가 3배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테런 카운티는 사실 포트워스 중심으로 공화당세가 좀 더 강하잖아요. 근데 테런 카운티에서도 민주당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더 놀라운 것은 콜린 카운티하고 덴튼 카운티입니다. 콜린 카운티하고 덴튼 카운티는 사실은 이제 달라스 북부 외곽 지역이고 10년, 20년 전만 해도 좀 시골 지역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공화당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콜린 카운티, 프리스코, 프라스퍼, 뭐 셀라이나 그 위쪽으로, 그리고 뭐 지금 캐롤튼 포함해서 루이스빌, 덴튼, 디벨름, 리트렐름 뭐 그런 지역들, 네. 거기에 외부에서 이주를 많이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젊은 고학력자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새롭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외곽 지역, 시골 지역, 공화당세였던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지역에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달라스 카운티는 뭐 물론이고 테런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에서 민주당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텍사스의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샌안토니오 지역인 벡사 카운티 같은 경우에 지난 2022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민주당 투표가 14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텍사스의 도시 지역들 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투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비 선거 투표 열기 자체는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 지역의 지형 자체가 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라리코 후보가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난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화당 후보들이 뭐 이념 강경 보수 노선으로 싸우고 있을 때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줘서 공화당을 한번 이겨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아주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가 더 이상 이제 레드 스테이트이 아니라 블루까지는 아니지만 퍼플 스테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 뭐 특히 주요 도시들 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서버브 지역을 중심으로 퍼플 스테이트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제 논란도 있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하고 윌리엄스 카운티에 이제 뭐 투표 소동이 좀 있었는데, 공화당 측이 원래는 그 카운티 내 아무 곳에서나 투표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꼭 지정된 구역에서만 투표하도록 규정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냥 평소처럼 아무데나 갔다가 투표를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밤 9시까지, 원래 7시까지잖아요. 근데 밤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라고 달라스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 텍사스 대법원에서 다시 NO 하고 그냥 7시에 투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투표 하려던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 민주당 지지층들 투표 열기가 뜨거웠는데 뭐 이런 소동이 좀 일어나면서 어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아무튼 뜨거웠던 텍사스 예비선거 프라이머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5월 결선 투표 이제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본선까지 텍사스 뭐 정치 열기가 상당히 좀 뜨겁게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뜨거운 정치 열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